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중동 정세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저희 채널에서 계속 그와 관련한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동이 완전히 난장판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서야 선거를 앞둔 미국이 정신을 차렸는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 방위 조약, 즉 동맹 체계를 준비하고 있네요. 자, 이런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한 게 F-35 전투기죠. 이 F-35 전투기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국이 J-31 스텔스 전투기 계속 푸시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F-35 되면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KF-21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블락 3 스텔스 버전이죠. 이게 갑자기 큰 수혜를 보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분석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지, 왜 우리 KF-21이 수혜를 보게 되는지, 이 나비 효과가 왜 거기까지 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수상정에 그라드 다련장 로켓을 탑재해서 흑해 배치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하르키우, 볼첸스크에 열압력 폭탄을 대량 투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안시설에 접근하지 않고도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다련장 로켓 탑재 무인 수상정을 제작해 최근 실전 배치에 앞선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 드론이 배치되면 러시아 해안 10에서 20km 밖에서 표적을 포격할 수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이 99식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전차 시제 차량을 출고해 시험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신형 전차들과 마찬가지로 모듈식 설계를 도입하고 능동 방어 장치도 추가했는데 과연 이 전차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30 SM-2 전투기에 처음으로 R-37M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수호이 57과 수호이 35, 미그 31에서만 운용되던 이 미사일이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 30 SM-2에까지 탑재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폴란드 PGZ 그룹 산하 기갑 차량 생산 공장인 포즈난 SA가 오는 2026년 1월부터 K2PL 전차 생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이상 빠른 것인데 포즈난 측은 K2PL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전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격전지 볼첸스크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대형 열압력 폭탄인 ODAB-1500 투발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5톤급 대형 폭탄인 이 열압력탄은 폭심 기압을 순간적으로 120기압까지 올려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인데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 자폭 수상정이죠. 이 무인 자폭 수상정에다가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얹었어요. 자, 이래서 지금 육상에서 발사 실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발사해봤으니까 이제 다 되었어 해서 이게 BM-21 122mm 다련장 로켓입니다. 자, 이걸 이제 바다로 띄우겠다라는 건데, 지금 대김스 등의 여러 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흑해함대의 수상 전투함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인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바스토폴 앞 또는 이 러시아 본토죠 노보로시스크 앞까지 10에서 20km까지 전방까지 진출해서 쏴버리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죠. 지금 수상함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자,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스테빌라이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장착만 해놨으니까 정확도는 기대할 수 없겠죠.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이렇게 들릴 때 쏘면 뭐 완전히 그냥 뭐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물선 탄도를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군사시설, 전략시설 딱 핀포인트 타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북한은 서울 불바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전쟁하지 말자.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뭐 이런 여론을 끄집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바스토폴 앞에서 또는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 앞에서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런데 명중률 담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왜 민간인 피해 이야기하냐. 아니 우리는 군항 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파도가 들려서 더 멀리 날아가 버렸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이 노보로시스크 시민들,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 공포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오는 거죠. 사보타주용입니다. 앞으로 크림이 반도의 세바스토폴 계속 타격받으면서 이 흑해함대의 수상함 전력이 괴멸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괴롭히면 러시아 정말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의 전차입니다. 여기 보면 뭐 포탑하고 차체 조금 스텔시하게 가다듬었고 포신도 보면 이 외피를 좀 씌워서 스텔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능동 방어장치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좀 덩치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진짜냐? 그냥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든 거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중국은 과거 소련이 줬던 T-55 전차 그걸 계속 이제 사골처럼 우리고 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전차를 80식이다, 86식이다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T-72 역설계해서 그거 가지고 해서 조금 덩치를 키워서 96식이다, 99식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그런 T-55, T-72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차일 거다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성능 아무리 구현해도 제가 어제 중국의 625식 자주 대공포 보여드렸듯이 뭐 댄싱 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K2 흑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러시아가 수호이 30 SM2 전투기 있는데 이 전투기에 이런 미사일이 있어요. 여기 한 개. 또 동체 중간에 또 있죠. 그러면 반대쪽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또 있겠죠. 그래서 수호이 30 전투기가 이 덩치 큰 미사일을 세 발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R-37M 400km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러시아가 A-50 조기 경보기가 표적을 찍어주고 미그 31 고고도 여객기가 이걸 쏴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 격추시키고 이 작업을 계속 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조기 경보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조기 경보기 타격 작전을 장거리 드론으로 해서 지금은 조기 경보기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 또 그런 식으로 장거리에서 400km짜리 미사일 날려대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의 제공권이 완전히 그냥 상실되어 버렸었죠. 그런데 지금 좀 있으면 F-16이 들어오죠. 이 F-16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 공군기지에 쏴서 러시아 공군기지에 있던 이 미그 31 전투기 여러 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R-37을 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그 31이 여러 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R-37을 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수호이 30 전투기에다가 R-37을 운용하게끔 이렇게 임무를 바꿨다. 즉 미그 31의 임무를 수호이 30도 이어받는다. 자, 이렇게 돼서 F-16을 격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하여튼 뭐 창과 방패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 PGZ 그룹 산하에서 전차를 담당하고 있는 포즈난 SA사가 지금 뭐 이 K2 전차 워낙 대량 생산 들어가니까 K2PL 너도 나도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지금 경쟁이 붙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포즈난 아니 우리는 지금 설비 투자 엄청 해서 2026년 1월부터 K2PL 전차 생산 가능하니까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로드맵에 의해서 27년 1월부터 K2PL을 생산하게끔 되는데 26년 1월이라고 하니까 뭐 K2PL 개발이 뚝딱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물량을 땡기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홍보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K2PL 820대, 820대나 생산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물량이 탐이 나겠습니까? 자, 이건 정말 우려스러운 건데요. 무슨 뭐 핵폭탄처럼 생겼는데 리틀보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열압력 폭탄 1.5톤짜리입니다. 지금 수호이 34 전폭기에 장착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 기역자 건물, 저 보시는 저 기역자 건물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컸던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엄청난 이 압력을 충긴했다가 다시 또 집중해버리고 해서 그냥 뭐 파괴해버리는 열압력탄을 지금 하르키우, 볼첸스크에 계속 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자, 이건 군사기지가 아니고 민간인 있는데 이렇게 열압력탄을 대놓고 쏘는 거,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압력탄 있어요. 우리는 어디다 쏘냐? 북한이 경도진지에 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군사기지죠. 여기도 부디 군사기지에만 좀 써라. 민간인들에게 왜 이런 무기를 쓰냐.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자, 희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실상 파탄에 가까운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사우디에 당근을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F-35 판매도 협상 의제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중국 FC-31에 대한 견제구 성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 단계에 준하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척되었으며 이 거래의 일환으로 미국이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5월 19일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예방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 측과 방위조약 체결의 준최종 단계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우디에 대한 안전보장은 물론 핵협력과 첨단 무기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우디에 대한 서면 안전보장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핵협력, 사우디가 요구해온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 상당 수준까지 합의에 이르렀다고 ABC와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붕괴됐던 사우디와의 안보 협력을 복구하고 사우디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대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중국제 무기 구매 중단 등을 요구했는데요. 사우디 역시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협의가 빠르게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판매 허용으로 현재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70에서 80여 대 규모의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에 미국의 F-35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F-35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논의되던 FC-31 협의는 없던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중국과의 전투기 관련 협력을 백지화할 경우 이 반사 이익은 우리나라가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과연 이 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빈 살만 왕세자를 예방해서 지금 뭐 상호 군사 조약, 동맹 체결을 위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들과 정파가 다르죠. 수니파, 시아파. 바로 맞은편에 이란이 있고 그 아래편에 이 예멘이 있는데 그 예멘과 이란이 양쪽에서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지금 핵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죠. 적대국이 핵 개발했다. 그러면 사우디도 핵 개발해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트럼프 때 이 사우디 또 이스라엘, UAE 등을 엮어서 이 중동판 나토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의 초입까지 들어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이 다 엎어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마도 사우디가 핵개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핵개발 논의 있죠. 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여기도 이란이 핵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걸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동맹 체결하자. 이렇게 지금 뒤늦게 4년 동안이나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바이든이 뒤늦게 가서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안전보장하라. 그게 바로 우리 한미 상호 방위조약처럼 뭐 즉시 개입하고 자동 개입하고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 억제, 핵우산 보장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핵 개발 안 하겠다. 자, 이건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이란의
이 전투기들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수호이 35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F-35 팔아라. 자, 이렇게 돼서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 FC-31, 요즘은 이제 J-3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었어요. 사우디는 사미라고 하는 국영 방위 산업체를 만들어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무기 체계의 50%를 사우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스탠딩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이 군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술 이전 현지 생산하는 무기가 있을까? 이제 이것만 지금 쳐다보는 거죠. 이걸 이제 중국이 파고들어서 우리 스텔스 전투기 니들 필요하니까 이거 기술 이전 현지 생산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완전히 그냥 엄청난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파고들어서 우리하고 하자 그냥 해서 F-35가 간다면 이거 수입은 안 되는 거죠. F-35가 판매가 되는데 이걸 산다고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죠. 지금 듀리케어처럼.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F-35는 급하니까 사는 건데 지금 70에서 80대 규모의 F-15 초창기형 이거 대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F-15EX 이 세 개가 경쟁하고 있는데 다 그냥 이거 4.5세대 전투기니까 스텔스 전투기로 하자. 그러면 사우디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미가 모든 무기 체계를 2030년까지 50%는 사우디 현지 생산해야 되는 게 스탠딩 오더인데 그런데 F-35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안 해주죠. 그러면 F-35는 급하니까 일단 도입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진짜로 이제 대량으로 도입해야 될 전투기 물량이 또 있죠. F-15 SA 이런 거 대체할 때 그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KF-21 블락 3 스텔스 전투기 버전에 가서 이거 공동 개발을 사우디하고 하자. 그 UAE도 넣어서 같이 하자. UAE도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 퇴임 바로 직전에 F-35 판매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식에 갔어요. 그리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는 첫 번째 행정명령이 UAE의 F-35 판매 취소 이거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UAE도 지금 미국에 사실은 열받아 있고 또 스텔스 전투기를 그만큼 갖고 싶죠. 그러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해서 이들 다 생산하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KF-21 지금 이 상태는 보시다시피 여기 PRCPL 장치 등등 해서 불룩불룩 밖으로 솟아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반매입식 무장해서 스텔스 아니죠. 그런데 사우디의 엄청난 자본, UAE의 엄청난 자본 받아서 공동개발, 물론 우리 자본도 좀 내고 해서 6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로 가는 거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왜? 중국이 아웃되니까 미국의 중동정책, 바뀐 중동정책에 따라 결국 중국이 아웃되니까 우리가 KF-21이 수혜를 입게 됐다. 왜? 사미라는 50%를 무조건 국내 생산해야 되는 스탠딩 오더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니까 파고들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